간호사관학교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원래 저 입학할 때는 대구에 있었는데요. 저 1학년 때 대전으로 이전을 해서 대전에서 4년간 상환생도 생활을 하고 여름과 겨울에는 군사학을 배우고 네, 학기 중에는 간호학을 배우면서 4년 후에 저는 2000년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산, 덕정, 양주 되게 착해 보이죠? 지금은 더 예쁘잖아요. 그렇죠? 군 생활하고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됐어요. 찾으셨어요, 저? 찾기 전에 넘길게요. 근데 제가 상한학교 나와서 10년을 군복무를 하면서 어떤 직업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도전하고 싶다. 그래서 간호사 면허증도 있었고 2급 정교사 자격증도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서 하나씩 자격증을 늘려가기 시작해요. 요양보호사 1급, 그리고 보건교육사 3급, 그리고 자살예방 전문가 과정, 마지막에 미국 간호사 면허까지 땄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고 제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던 게 왠지 우리나라에서의 간호사는 살짝 어떤 느낌이에요? 의사를 모시고 있는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미국을 가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면허를 땄는데 미국이 그때 쿼터가 닫혔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래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서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 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예요? 뭐예요? 간호사. 네,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는 중학교 2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해가지고 총 6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있었어요. 기간제 교사가 뭐예요?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연장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때 제가 계약직의 비애도 느껴보고 어떤 교직원들의 심경도 되게 많이 느껴봤어요. 선생님은 참 좋은 직업이고 굉장히 명예로운 직업이고 의미 있는 직업이지만 이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힘든 직업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됐어요. 네, 제가 여기서 이걸 보내드릴게요. 제가 군 생활했을 때 제가 받았던 월급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 저 봉급표를 뽑아봤어요. 2018년도의 봉급표예요. 제가 대위 8호봉? 9호봉? 그 정도에 전역했을 거거든요. 10호봉 잡을게요. 10호봉 잡고 월급이 280만 원이에요. 네. 물론 여기다 수당은 조금 붙을 수 있어요. 정부 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은 붙을 수 있지만 이제 올해 위험한 활동을 하시는 분은 생명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죠. 간호장교가 생명수당이 붙는 건 없잖아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여기에서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수당 말고는 없었죠. 그럼 학교는 돈 많이 줘요? 저 학교 6년 근무하고 났더니 23호봉이었어요. 23호봉이 웬만한 부장님들 호봉이에요. 그리고 교감생, 교장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33호봉, 38호봉, 이제 40호봉까지 채우고 나가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월급 수준을 한번 보세요. 300만 원대고요. 40호봉 최고 꽉 채워도 500만 원대예요. 이때 어디서 들은 말이긴 했지만 그 말이 저한테 되게 깊이 와닿았던 건 현대판 노예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현대판 노예사회? 예전에는 노예를 그냥 일 시키고 밥 먹이고 재워줬지만 현대판 노예사회는 집으로는 돌려보내되 이 일터를 절대 떠날 수 있을 만큼 이상의 돈을 주지 않아요.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이 쳇바퀴 안에서 이 월급이 나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어떤 나 노동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죠. 이때 저한테 한 가지 위기가 와요. 이게 저 사고 났을 때 사진이에요. 제 허리에 지금 아직도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지 보이세요? 허리에 박힌 핀이에요. 핀이 8개가 박히고 저는 그 사고로 인해서 5급 장애 판정을 받아요. 전 간호하는 사람이잖아요. 미국 간호사 나갈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허리가 다치고 장애를 입게 되면서 당장 저희 아이들 목욕도 못 시키는 거예요. 허리를 숙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뛰지도 못해요. 운동 너무 좋아하지만 이제 걷는 거밖에 할 수 없어요.
수술하면서 어떤 동의서를 쓰고 들어갔냐면 뼈 조각이 신경에 박혀 있는데 빼다가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에 사인하고 들어갔어요. 이때 37. 앞이 되게 캄캄했겠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왔더니 1년 후에 하는 말이 척추 나이가 너무 노화가 와서 지금 나이는 38이지만 척추 나이 55살인데요. 10년 후면 휠체어탈 수도 있겠어요. 아껴 쓰세요 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되게 어떤 제 꿈이 깨지는 걸 봤고 그러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런 위기가 과연 살면서 저한테만 오나요? 아니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위기죠. 여러분의 현재 나이가 이 빨간색 네모 안에 들어가시나요? 네. 포함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박수 쳐드릴게요. 포함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젊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인생이 시작하시는 분들이세요. 자, 이 빨간색 네모 안에 30년 사이에 우리는 돈을 벌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어디다 써요? 언제 써요? 나머지 50년 먹고 살아야 돼요. 그쵸? 네. 이걸로 결혼하고 집 사고 애들 키우고 애들 대학 보내고 애들 결혼시키고 노후 자금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늘 직장인들은 불안하고 쫓기고 부족합니다. 근데 직장인만 그럴까요? 아니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이 창업해서 2명 정도만 살아남는 이런 현실 안에서 우리가 그럼 안심하고 살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고민에 빠져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수명이 길어졌다고 OECD에서 기대수명 1등 국가로 됐어요. 그리고 100세 시대 말로만 들었던 그 100세 시대가 한국의 기대수명 82.3세. 네, 이젠 뭐 여든 되신 분들 잔치하시는 거 너무 주변에 자주 봐요. 그쵸? 근데 100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겁내하는 게 뭘까요? 무엇을 가장 겁내할까요? 네, 바로 경제력과 재정, 건강과 돈입니다. 연금은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연금이 나의 100%의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기대수명은 길어졌고 몸은 많이